당신이 지난 8년 동안 국가의 주택공급원 역할을 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버틴 보상이 강제징역 4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등록임대사업자 수만 명이 처한 현실이 딱 이렇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죠. 8년이라는 긴 의무 임대 기간을 마친 뒤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단 1원도 현금화하지 못한 채 최장 1460일 동안 다시 묶일 수 있습니다.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팔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 폭탄만 더 거세게 몰아치는 이 기막힌 덫에 대해 오늘 날카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전 서구의 아파트 한 채를 임대 중인 A씨의 사례를 보시죠. A씨는 내년 6월이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8년 전 정부의 권유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만 해도 의무 기간만 채우면 세제 혜택을 받고 깔끔하게 정리해 노후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죠. 하지만 퇴로를 확인하던 A씨에게 날아든 건 세입자의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2028년까지 2년 더 살겠습니다. 라는 문자 한 통이었죠. A씨는 당황해서 법을 찾아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거절 불가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마라톤 선수라고 상상해보세요. 42.195km라는 고통스러운 구간을 완주하기 위해 8년 동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걸 참으며 달렸습니다. 이제 저 멀리 결승선이 보이고 그 선만 넘으면 시원한 물 한 잔과 휴식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승선 바로 1m 앞에서 심판이 갑자기 나타나 여러분의 발목에 10km짜리 모래주머니를 다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미안한데 여기서부터 20km 더 뛰어야 해. 규칙이 바뀌었거든 이라고 말하는 꼴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임대인은 세입자의 계약 연장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세입자가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해도 소용없고 팔고 싶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참으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임대인의 재산권은 공중분해됩니다. A씨처럼 등록 말소만 기다리며 매도 타이밍을 재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결승선이 사라진 마라톤을 뛰어야 하는 선수의 심정,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8년을 버텼더니 다시 2년 아니 그 이상을 더 버텨야 한다는 이 절망적인 소식은 비단 A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정말 무서운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과연 2년 뒤에는 정말로 결승선이 나타날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투명 창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등록 말소 이후에 부활한다는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갱신권의 실체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아마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8년이나 세금 혜택 받았으니 2년 정도 더 기다리는 게 대수냐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2년의 기다림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댐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숫자로 그 공포의 실체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료를 보면 당장 2027년과 2028년 사이 서울에서만 약 1만 4,861가구의 아파트가 등록 임대 말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토록 원하던 다주택자 매물 출회의 황금기처럼 보이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2만 5천 가구 중 상당수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냉동 상태로 묶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눈앞에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귀한 한정판 시계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8년 동안 고이 모셔뒀고 이제 중고시장에 내놓아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에서 그 시계를 빌려 차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우선이니 주인이 팔고 싶어도 2년 아니 4년 더 빌려주라고 강제합니다. 그럼 시장에는 시계를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물건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죠. 공급은 꽉 막히고 가격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만 5천 가구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서울 하늘 아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만 명의 기회를 앗아가는 잠긴 자물쇠와 같습니다. 임대인들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팔게 해달라고 말이죠.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하며 종부세와 양도세로 채찍질을 해왔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그 채찍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의 임대차 시장 안정화라는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8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나가려니 문손잡이가 뽑혀나간 격입니다. 매물 잠김 현상은 결국 전세 사기나 공급 부족보다 더 무서운 거래, 절벽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자산가들의 투정이라고 치부하기엔 상황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퇴로가 막힌 이들은 이제 시장의 구원투수가 아니라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기괴한 법적 모순이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분명히 8년을 채우고 임대사업자라는 이름표를 뗐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걸까요? 사업자 간판을 내린 그 순간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며 새롭게 부활하는 법의 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괴물의 정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실소를 금치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간신히 8년이라는 터널을 빠져나와 임대사업자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홀가분하게 집을 팔려고 복덕방에 내놓으려는 찰나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멱살을 잡아채며 말합니다. 잠깐만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고요? 바로 민특법과 임대차법이라는 두 마리. 괴물이 벌이는 기괴한 이인극 때문입니다. 사업자 간판을 내린 그 순간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며 화려하게 부활하는 법적 권리,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의 실체입니다.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8년 동안 군 복무를 마치고 드디어 전역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위병소를 나가기만 하면 자유의 몸이죠. 그런데 교문 바로 앞에서 헌병이 앞을 가로막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군인 신분으로는 전역했지만 이제부터는 예비역 신분으로 다시 2년 동안 부대에 상주하며 복무해야 합니다.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시죠? 지금 등록임대 사업자들이 겪는 상황이 정확히 이 꼴입니다. 임대사업자 시절에는 민특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세입자의 연장 요구를 들어줬는데 등록이 말소되고 나면 이번엔 일반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나타나자 이제 일반인 대 일반인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새롭게 한 번 더 쓰겠습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의무임대기간 8년에 등록 말소 전 연장된 2년, 그리고 말소 후 새롭게 부활한 갱신권 2년까지 더해지면 여러분의 집은 최장 12년 동안 여러분의 손을 떠나 있게 됩니다.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팔지도 못하고 내가 들어가 살 수도 없는 이 합법적 구속 상태. 법과 법이 충돌하면서 생긴 이 거대한 구멍 속으로 임대인의 재산권이 통째로 빠져버린 셈입니다. 국가는 법대로 하라고만 하고 세입자는 내 권리다라며 버팁니다. 그 사이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건 오직 집주인뿐이죠. 퇴로를 막아버린 이 법적 덫은 단순히 기다림의 고통만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잔인한 건 이 기다림의 대가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가는 세금 고지서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이 무자비한 세금의 습격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처참한 계산서를 공개하겠습니다. 사업자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순간 여러분을 기다리는 건 자유가 아니라 잔인한 세금 계산서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주던 든든한 방패가 단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 시절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라는 강력한 방패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집값이 오르고 공시가격이 뛰어도 나는 국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니까라는 명분으로 세금 폭탄을 피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등록이 말소되는 그날 방패는 사라지고 여러분은 맨몸으로 세금의 소나기를 맞아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날 국가가 준 커다란 우산을 쓰고 8년 동안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다 왔으니 우산을 반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집문은 잠겨있고 열쇠를 가진 세입자는 2년, 4년 더 있다가 열어주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비 한 방울 피할 곳 없는 처마 밑에서 우산도 없이 그 무거운 세금 폭탄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소득은 없는데 나갈 돈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 상황. 이게 과연 정상적인 시장입니까? 더욱 기가 막힌 건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태에서 세금만 풀수위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임대료 5% 인상분에 의존해 오던 노년층 임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종부세 고지서에 찍힌 영령의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노후 자금으로 쓰려던 소중한 자산은 야금야금 국가가 회수해 갑니다. 수익은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건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싸게 내놓아도 아무도 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팔겠다고 결심하셨나요? 안타깝게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집은 이미 시장에서 폭탄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강제했던 임대료 5% 상한선이 이제는 매수자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거대한 바리케이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착한 임대료를 유지하며 국가 정책에 협조한 대가가 정작 집을 팔 때는 매각 불가라는 낙인으로 찍히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좋은 입지에 식당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법 때문에 손님들에게 10년 전 가격인 5,000원만 받아야 합니다. 주변 식당들이 전부 10,000원, 20,000원으로 올릴 때 말이죠. 이제 건물을 팔려고 내놓으니 매수자가 와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건물값은 비싼데 들어오는 월세는 쥐꼬리네. 이 돈 묶어둘 바에야 옆집 사지 이걸 왜 사요? 라고 말하며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꼴입니다. 수익률이 형편없는 자산에 소중한 현금을 묻을 바보 같은 투자자는 요즘 세상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 새 낀 매물을 사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거주자가 아니라 갭 투자자들입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주변 시세보다 1억, 2억 원씩 낮으니 매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현금이 너무 많아집니다. 주변 집은 3억 원만 있으면 사는데 여러분의 집은 전세가 너무 싸서 5억 원이 필요한 시기죠. 돈은 더 많이 드는데 나중에 세입자 내보낼 때 갱신권 분쟁까지 떠안아야 한다니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전혀 없는 깡통 자산이 되는 겁니다. 결국 임대사업자의 매물은 시장에서 소외되고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 압박을 받습니다. 착하게 법 지키며 살았더니 바보가 됐다는 임대인들의 탄식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태로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전문가들은 이제 날카로운 진단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정책적 모순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보고 정책적 동맥경화라고 진단합니다. 몸속에 피가 돌아야 생명이 유지되듯 부동산 시장도 매물이 돌고 돌아야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지금 그 혈관이 꽉 막혀버렸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분석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건 하나입니다. 나갈 문을 잠가놓고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는 꼴이라는 거죠.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아 시장의 공급을 늘리라고 압박하지만 정작 법이라는 쇠창살이 임대인들의 발목을 묶어놓은 채 놔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불이 난 건물에 사람들을 가둬두고는 왜 밖으로 대피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 주인은 탈출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출입문은 갱신권이라는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고 창문은 세금 폭탄이라는 불길이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가 말하듯 의무 임대 기간 동안 이미 계약을 갱신했다면 등록 말소 후에는 추가 갱신을 제한하는 등의 예외 통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갇힌 사람들은 건물 안에서 고스란히 재산적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세제 혜택을 유지해주거나 의무기간 내 갱신된 계약은 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요구죠. 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임대인의 재산권보다는 세입자의 주거권이라는 가치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죠. 물론 주거 안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정을 위해
특정 계층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이 과연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이 날카로운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열쇠를 쥔 정부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인식은 하고 있다는 그들의 답변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침묵하는 사이 시장에는 어떤 거대한 폭풍전야의 정적이 흐르고 있는 걸까요? 정부가 이 비명 섞인 아우성을 못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임대사업자들이 말하는 취지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 뒤에 붙은 단서가 비수처럼 꽂힙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한마디로 병명은 알겠는데 수술대에 올릴 생각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 답변인지 아십니까? 정부가 시장의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방치하는 쪽을 택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댐에 물이 차올라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관리자가 옆에서 물이 차오르는 건 알겠는데 수문을 열 계획은 없다며 뒷짐을 치고 있는 꼴입니다. 댐 안쪽의 임대인들은 수압을 견디지 못해 죽어나가고 있고 댐 바깥의 매수 대기자들은 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정부가 왜 이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적 부담감 때문입니다. 갱신권이라는 민감한 카드를 손대어 자칫 임대인 편들기라는 오명을 쓰기 싫다는 몸살이기입니다. 하지만 인식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더 큰 재앙을 부릅니다. 지금 당장은 세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2년, 4년 더 거주하니 평화로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떨까요? 임대인들은 이제 신규 임대 등록을 기피하게 될 것이고 시장에는 민간이 공급하는 양질의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게 될 겁니다. 국가가 해야 할 공공임대의 역할을 대신해주던 민간 사업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좁은 칸막이에 가둬버린 대가는 결국 훗날 전세가 폭등이라는 거대한 청구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의 침묵 속에서 이제 이 메비우스의 띠를 끊어낼 수 있는 건 오직 임대인 스스로의 대응과 시장의 변화뿐일까요? 결국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누구도 승리하지 못하는 비극의 순환로입니다. 임대인은 내 집을 도둑맞은 기분으로 세금 고지서와 싸우고 세입자는 당장의 인연은 안도할지 모르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셈이죠. 그리고 정부는 그 사이에서 수수방관하며 시장의 자정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이 규제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을 소유하고 처분할 권리라는 헌법상의 가치는 그저 종이 위에 써진 글자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상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국가가 차린 잔치상의 임대인이 제물로 올라간 꼴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 필요했다면 그 비용 역시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임대인의 희생만으로 그 틈을 메우려 하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덫에 걸려 있다면 이제는 각자 도생의 전략을 짜야 합니다. 등록 말소 전후의 계약 시점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스스로를 지킬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일궈온 노후의 전부이자 가족의 삶이 담긴 소중한 터전입니다. 그 터전을 법의 모순이라는 창살에 가두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2028년 서울의 1만 5천 가구가 시장의 숨통을 틔워주는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될지는 결국 지금 이 순간 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씁쓸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동산 시장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힘, 그 힘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킬 유일한 무기입니다.